안녕하세요. 행정철학윤리 오늘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용 어려운 거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싫어하실 거고 그 다음에 분량도 중간고사 끝났는데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짧습니다. 자, 그리고 좀 쉬운 내용을 책에서 골랐어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일부러 하려고 그래요. 자, 339쪽입니다. 339쪽에 인간의 의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굉장히 거창해요. 오늘 배울 부분은 글로 읽으면 굉장히 거창한데, 말로 들으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확실하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39쪽에 거기 제일 첫 번째 줄,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맞습니다. 이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미쳤다 그럴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을 좀 관심이 있거나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신 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아마 100개면 100개, 1000개는 1000개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과거부터 미래까지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신이라고 바꿔보세요. 신. 여러분이 신을 안 믿든 그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그 전에는 신에 대해서 궁금했잖아요. 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은 어디에 있는가? 자, 신은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무언가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신학에서는 신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신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인간이란 단어를 빼고 신이라고 넣으면은 마찬가지예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지구가 망할 때까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40쪽의 맨 위에 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 인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한자의 유래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 그리고 사람마다 해석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불과 30년 전까지는 시간을 일부러 오래 돌려서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사람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있는 나라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활발해지고 혜성같이 등장하죠. 자, 싸이월드 이전 세대입니다. 싸이월드라는 게 이전 세대에 갑자기 인터넷에서 나를 표현하는 아바타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바타가 나를 인터넷에서 대신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라는 게 생겨요. 자,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하면 훨씬 멋있게 꾸밀 수가 있죠.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아바타가 멋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경쟁적으로 꾸미죠. 자, 그러면 이 온라인에서 아바타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엄청나게 다양한 거고, 그리고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요.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구 망할 때까지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어. 이건 굉장히 큰 논쟁이에요. 논쟁이 있을 거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가 더 인간들에게 논리적인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도 이 창조론, 진화론이 굉장히 헷갈려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창조론 쪽의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진화론 쪽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 동물은, 예를 들어 내가 키우는 개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얘는 내 마음을 알고 있지? 나의 감정을 알고 있지? 또 고양이 마찬가지. 얘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까?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곤충.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먹이사슬 같은 경우. 얘를 무조건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어떤 거는 안 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어떤 작동 원리들이 전부 다 생명체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가끔씩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자, 삼시세끼 맨날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한 번 잡아먹으면 쉬잖아요, 한참. 만약에 삼시세끼 다 잡아먹으면 초식동물 다 죽었죠. 자, 근데 초식동물이 맨날 당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잖아요. 뭐, 자, 뒷발 찬다든가, 아니면은, 자, 냄새를 풍긴다든가, 등등등의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신기해요,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창조론의 개념인지, 진화론의 개념인지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뭐가 지금 더 낫다,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론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 그런데 인간만이 아니라 전체, 동물, 식물, 미생물, 전부 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한다는 거. 자, 뭐, 그리고 저 넘어갑니다. 지금 342쪽에 위에서 5번째 줄에 뭐, 인간은 인간 이전의 단계에서 인간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인간 이후의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344쪽에 그 진하게 되어 있는 글씨요. 자, 파베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에 이 파베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저는 이제 옷을 만드는 능력이 아닌가? 또는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아닌가? 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파베르는 이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이제 파베르의 개념입니다. 자,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물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에스페란스라는 단어는, 자,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요, 그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 사는 이유를 의미에서 찾는다. 자, 에스페란스라는 단어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제 어떤 그 언어, 소통,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 희망,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켄스라는 거는, 자, 이거는 이제 그 논리적인 사고, 이른바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구성하는 능력을, 자, 로켄스라고 얘기하죠. 이게 흔히 말해서 로직이라고 얘기하죠. 공학에서 말하는 로직의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가 호모 폴리티쿠스. 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폴리티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중간고사 그 문제로도 출제가 됐지만 이제 권력에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루덴스라는 건데요. 자, 루덴스는 그 노는 것. 인간은 원래 노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90년대에 80년대, 90년대 이게 굉장히 큰 유행을 이제 가져와요. 아, 인간이 공부하는 거, 아, 인간 노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 루덴스란 단어 덕분에 레저 스포츠 분야가 확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사실은. 맨날 입시 공부하고 뭐 대학 가야 된다 맨날 공부하는데 갑자기 이 루덴스란 단어가 갑자기 확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야, 놀아야지. 근데 어떻게 놀 거냐예요. 자,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레저 스포츠에 관련된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맨 아래요. 344쪽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자, 뭐 사피엔스. 자, 인간은 뭐 두 개의 현실 속에서 산다. 객관적 현실과 그리고 자, 상상으로 이루어진 현실에서 산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나누지 않고 그냥 뒤섞여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특히나 온라인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인간과 온라인의 인간에 대한 굉장히 그 큰 이제 그 혼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가상현실이잖아요. 왜 이게 안경 쓰고 이게 뭐 이게 큰 안경 쓰고 가다 보면은 뭐 그 진짜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곡이나 빌딩에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장면이 막 이 발걸음을 이게 앞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이거 더 가면 내가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아닌데 가상현실에 완전히 몰입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게임 같은 걸 많이 하신다 그러면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게임 하시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자, 야, 이거 내가 그 게임 속의 캐릭터에 완전히 딱 내가 몰입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나는 단순히 그냥 하는 거냐? 이 헷갈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345쪽에 그 단어가 하나 나오죠. 사이보그란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쯤에 있어요. 자, 이 사이보그가 처음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왔지만, 아, 그렇지가 않죠. 자,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제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뒷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346쪽에 보면은 뭐 그 니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위에서 10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초극,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좀 이게 어려워요.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른바 초극자라고 얘기합니다. 극자라는 거는 극기 훈련의 극자입니다. 초는 자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자, 이른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게 이제 마르크스 개념에서는 이제 지식인, 뭐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사회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의 개념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니체는 뭐 이제 신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본인의 논리를 계속 전개를 했던 그런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다면 정신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요. 그렇게 된다면 자, 이게 이제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제가 뭐 저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도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건데, 자, 오프라인에 있다가 온라인에 있다가 갑자기 인간은 아닌데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분명히 나와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리고 특히 군사 무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기는 좀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대신 들어가죠. 그 대표적인 게 드론이고 무인 정찰기 같은 거요. 자, 요새는 이렇게 개나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뒤에서 조종할 테니까 얘가 들어가서 뭐 폭탄을 제거한다든가 또는 공격한다든가 충분히 기술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그 영화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졸업하기 전까지 꼭 모두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그 가장 큰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가상현실의 인간이 난지 아니면 아닌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미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이라 그러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완전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